안녕하세요. 헬로 트레킹의 정후, 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리산 화중종주 15분 만에 다녀오기라는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짜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화중종주 하면서 사용했던 인증 수첩하고 그 다음에 완료 후에 받은 메달입니다. 저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액자에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화중종주는 화엄사에서 출발해서 지리산 주 능선을 타고 중산리까지 가는 약 39km 코스입니다. 짧게는 무박 또는 1박 2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가장 보편적인 2박 3일 일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리산 종주는 처음으로 한 것이라 더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 종주를 준비하는데 정보나 팁을 구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시작하시죠. 네. 먼저 저희처럼 대피소에서 숙박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대피소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신청은 매달 1일과 15일에 2주치가 오픈되기 때문에 조기에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중종주는 보편적으로 연하천 대피소와 장토목 대피소를 예약해야 하는데요. 장토목 대피소는 천왕봉과 가까워서 종주 산행이 아니어도 숙박하려는 사람이 많아 가장 예약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꿀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장토목 대피소를 먼저 예약하고 연하천 대피소를 예약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화중종주를 가기 위해서는 보통 전남에 있는 구례구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용산역에서 밤 10시 45분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 좋은데 그 이유는 이 열차를 타면 새벽 3시쯤에 구례구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주를 하는데 가장 알맞는 시간이 될 수가 있죠. 참고로 구례구역으로 가는 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맞아요. 새벽에 잘 자야 종주 때 등산을 잘 할 수 있는데 불빛이 너무 환하고 기차 소음도 너무 크고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가지고 저는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귀마개나 수면 안대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참고로 귀마개는 대피소에서 코 고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챙겨가시면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례구역에 도착하면 화엄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근처에서 동행을 구해서 택시비를 n분의 1로 하는 편인데 보통은 성삼재 쪽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그쵸. 화엄사로 가는 사람을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유일하게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제첩국인데 식사까지 하고 동행을 구하려면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동행을 구하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식사를 싸우셔가지고 바로 동행을 구해서 화엄사로 가셔가지고 가볍게 드신 다음에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례구역에서 화엄사까지 가는 택시비는 저희가 갔을 때 기준으로 25,000원 정도 나왔고요. 택시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차 도착과 동시에 택시들이 엄청 몰려오더라고요. 네, 기차처럼 몰려옵니다. 네. 화중종주 첫날은 화엄사에서 약 17.5km 떨어진 연하천 대피소까지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노고산 대피소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화엄사에서 출발해서 약 7km를 계속 올라가야 만나는 곳인데 가는 길에는 유명한 코제라는 코스를 만나게 됩니다. 코가 땅에 닿을 것처럼 경사가 높다고 해서 맞아요. 붙어진 님이죠? 맞아요. 집선대라는 표지판이 보이는 곳부터 시작돼가지고 코제라는 표지판이 나오면 끝이 나는데 정말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첫날 첫 번째로 체력 소모가 큰 구간이라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오후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허무했던 게 코제를 지나고 힘들게 문행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차도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뭐야, 차도잖아. 힘들게 올라온 게 너무 무색해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 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와 이래서 성삼재로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차도를 걷다 보면 노고단 대피소 가는 길에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한쪽은 조금 돌아가지만 쉬운 코스이고 다른 쪽은 짧지만 경사가 있는 코스입니다. 저희는 짧은 코스로 갔는데 경사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하면 식사와 개인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주 때 아침 식사를 하는 장소기도 하고요. 노고단 대피소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가본 대피소 중에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류 건조기, 신발 건조기가 구비되어 있고
조리대 옆에서 바로 식수를 구할 수가 있고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곳이죠. 참고로 종주때는 취사용품이 없으면 식사를 해먹을 수 없으니 개인 취사용품은 챙겨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고단 대피소에서 시작과 동시에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속이 좀 더부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식하지 않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노고단 고개에 도착하면 노고단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저희는 종주 목적이라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노고단 정상에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혹시 노고단 정상에 가시려는 분이 있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고단 고개에서 연하천 대피소까지는 이제 한 10km 정도 남은 상태인데 여기부터는 슬슬 능선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리산의 풍경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노루목에서 반야봉으로 오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종주가 목적이라 저희는 여기도 패스를 했습니다. 혹시 반야봉을 가실 거면 노루목이나 반야봉 삼거리에 배낭을 두고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삼도봉에 도착하는데 삼도봉은 지리적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3개의 도가 붙어있는 곳입니다. 화엄사에서 삼도봉까지 보통 6시간 정도 산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부터 산행 피로하고 졸려움으로 인한 두 번째 힘듦이 찾아옵니다. 네. 거기에 삼도봉에서 화계제까지 하염없이 내려가는 코스와 토끼봉까지 고스란히 다시 올라가야 하는 코스가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저는 멘탈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끝나지 않아. 끝이 없어. 찡하다 진짜. 저도 그 화계제에서 토끼봉까지 올라가는 동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꾸역꾸역 힘들게 올라갔던 것이 토끼봉입니다. 맞아요. 이 망할 놈은 토끼봉. 그리고 토끼봉부터 연하천 대피소까지 대략 3km 정도인데 연하천 대피소가 정말 안 나옵니다. 중간에 계속 연하천 대피소 가는 길이라는 안내표가 붙어 있는데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한 10개는 넘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10개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안 나오고 표지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때부터는 촬영한 클립도 거의 없어요. 아무튼 연하천 대피소에 도착하면 첫날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연하천 대피소는 숲속 한가운데에 있는 정말 예쁜 대피소였어요. 남녀가 분리되어 숙박을 하고요. 9시에는 전체 소등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식사와 취침 준비를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입실할 때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니까 신분증은 꼭 챙겨가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입실할 때 모포 2장을 빌려서 한 장은 바닥에 깔고 다른 한 장은 덮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피소에서는 햇반, 생수, 그리고 간단한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데 현금만 받기 때문에 현금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티슈는 여러 용도로 쓰임이 많기 때문에 넉넉히 챙겨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수는 구매하셔도 되고 대피소마다 샘터가 있기 때문에 따로 떠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햇반은 구입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종주시 배낭의 무게를 줄이고 렌즈에 데워주기 때문에 빠르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종주 때 생각보다 밥을 해먹는 게 일입니다. 냄비도 부족하고 맞아요. 버너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먹는 것을 그래서 권장드려요. 맞습니다. 웬만해서는 음. 그냥 가서 렌즈밥 드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둘째 날인데 연하천 대피소에서 장터목 대피소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거리로는 약 13km 정도가 되겠네요. 혹시 장터목 대피소 예약을 못했다면 그 전에 있는 세석 대피소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천왕봉 일출을 보려면 장터목 대피소보다 2시간 정도는 일찍 출발해야 하고 새벽에 출발하기 때문에 세석평전이나 촛대봉, 연화성경같이 지리산의 절경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출에 대한 로망이 없다면 오히려 더 여유롭고 쾌적한 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하천 대피소 이후 구간은 본격적인 능선 산행으로 지리산 종주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중간에는 벽소령 대피소, 세석 대피소가 있어서 식사와 정비를 하는 데도 좋고 선비샘 같은 샘터도 있어서 식수가 모자라는 일도 없었습니다. 벽소롱 대피소에서 덕평봉, 칠선봉, 영신봉을 지나면 세석 대피소가 나오고 보통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세석 대피소에서 장터목 대피소로 가는 길에는 정말 볼 것이 많은데요. 우선 세석평전과 촛대봉이 있습니다. 세석평전은 고도 1500m에 있는 습지대인데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여기 네. 진짜 예뻐요. 그리고 세석평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촛대봉이 나옵니다. 여기서 올라왔던 세석 대피소 쪽을 바라보면 세석평전도 보이고 세석 대피소도 보이는데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세석평전과 촛대봉을 지나고 그 다음은 연화산경입니다. 지리산에 오면 꼭 가야 하는 곳으로 지리 10경 중 하나입니다. 촛대봉에서 연화산경 가는 구간은 주변이 탁 트인 경관이 많아 지루하지는 않고 코스도 첫날에 비하면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니에요. 네. 연화성경은 좌우로 탁 트인 시원한 조망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곳인데요. 길게 뻗어있는 길이 너무 예쁜 곳이에요. 그래서 신선이 지나가는 길, 천상의 화원 등으로 비유되는 곳이죠. 보통 이곳에서 인생샷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지쳐 있어가지고 예쁘게 못 찍었는데 좀 정신줄 좀 잡고 예쁘게 좀 찍을 걸 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가서 찍어드리겠습니다. 인생샷 나오나요? 인생을 남겨드릴게요. 연화산경에서 2.5km만 더 가면 둘째 날 숙소인 장토목 대피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천왕봉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일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출발을 하면 되는데 일출 시간은 친절하게 장토목 대피소에서 알려줍니다. 장토목 대피소에서는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천왕봉을 가게 되는데요. 대피소에서 아침을 먹고 짐을 모두 챙겨서 천왕봉에 갔다가 바로 중산리로 하산하는 방법. 그리고 짐을 장토목 대피소에 두고 천왕봉의 일출을 보고 다시 장토목 대피소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중산리로 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간다면 하산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천왕봉에 가방을 짊어지고 가야 해서 체력 부담이 될 수 있고 하산길에 유한폭포를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가방 없이 가볍게 천왕봉에 일출을 볼 수 있고 아침 식사도 여유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내려가는 길에 유한폭포를 만날 수 있다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 루트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2가지 방법 다 새벽에 출발이라 헤드랜턴은 필참하시고 경사가 꽤 있고 험한 구간이 많아서 잘 보시면서 올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왕봉 정상석 앞쪽이 바로 절벽 수준이라 사진 촬영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각 카메라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는 밤에 보지 못한 제석봉을 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라 2번째 루트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토목 대피소에서 아침을 먹고 중산리로 하산만 하면 되는데 초반에는 경사가 좀 심한 편이라 무릎 보호대와 스틱은 정말 필수입니다. 맞아요. 조금 미쳤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네. 경사가 진짜 심합니다. 맞아요. 가방 무게도 좀 무거운 편이고 네. 경사도 심하니 스틱이랑 무릎 보호대는 꼭 챙겨 가셔가지고 안전을 좀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유한폭포를 만나는데 10m 직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폭포수 소리를 들으면서 물에 발을 담그면 힐링의 끝이죠. 그래서 급한 게 아니시라면 반드시 가셔서 발을 꼭 담그세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것 때문이라도 이쪽 방향으로 하산을 하라고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여름에 가도 냉수죠, 냉수. 네.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면 혼바위교를 지나서 엄청 많은 돌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도가 1000m인데 누가 쌓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진 풍경이 펼쳐지죠. 이후로는 무난하게 중산리 야영지로 하산하게 되고 여기서 1.9km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 중산리 탐방지원센터가 나옵니다. 탐방지원센터 근처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으니 편하실 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 진주 방향 버스를 타시고 진주 버스터미널로 가신 후 서울행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지리산 화중중주가 끝났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곳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산행 체력과 산행 장비들이 있어야 가능한 곳이죠. 종주가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